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노사 상생의 모델로 주목받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의 전권을 위임하면서 난항을 겪는 협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과연 일자리의 새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다른 완성차 근로자 연봉의 절반 수준만 주는 대신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자며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광주시는 당초 주 40시간 근무에 연봉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이중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고 연봉에 특근 수당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지역 노동계 요구가 반영된 결과인데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을 우려한 현대차가 난색을 표하면서 순탄할 것 같던 일자리 사업은 8개월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가 협상 권한을 광주시로 넘기면서 지지부진한 협상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협상단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기존 협약서와 관계없이 새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노동계가 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은 일자리 사업에 무산 우려가 나온 데다 협상 시한이 당장 다음 달 2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협상 시한을 넘기면 공장 부지 진입도로 공사 예산 확보가 해를 넘기게 되고 다른 희망 지역을 알아보자는 정치권의 공모제 실시 압박도 거세질 수 있습니다. 타협이 이루어지면 경영 SUV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직간접적으로 12,000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제조업 상황은 생산성과 괴리된 형태의 임금 체계가 유지되면서 전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비용 구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다만 현대차 노조가 과잉 중복 투자로 기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타협안 도출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여파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복구율이 99%라는데 가정집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아직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은 영업 타격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PC방 직원이 문 앞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월요일 밤 늦게 인터넷이 복구돼 정상 영업에 들어갔지만 주말 사이 발길을 되돌린 손님들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은 탓입니다. 손님들 숫자는 이제 그전 영업보다는 이제 많이 줄었고 당연히 아직 복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안 오시는 거죠. 주말이면 350만 원까지 찍던 매출은 음료수 값이 전부인 2만 원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배달 도시락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전화와 인터넷이 끊긴 지 벌써 닷새째지만 여전히 복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가게인데 오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갖고 KT에는 여러 번 전화해봤는데 뭐 된다 말로만 나오고. 오늘은 고쳐질까 주방을 매일 찾지만 주문 한 건 못 받고 쓰지도 못한 재료를 버리는 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T가 소상공인들의 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매출의 평균치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증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터넷 복구조차도 마무리가 안 돼 애끓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지난해 세무당국에 적자가 났다고 신고한 중소기업이 20만 개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소득 금액이 0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19만 8,252개로 전년보다 10.2% 증가했습니다. 또 1,000만 원 미만 적자를 낸 중소기업은 6만 7,670개로 전년보다 16.1%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적자 중소기업이 빠르게 늘면서 금리 인상으로 비용 압박을 받는 한계 기업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고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세계 반도체 수급 동향 조사기관인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는 최근 발간한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이 총 4,901억 달러로 올해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보고서에서는 5,020억 달러 매출을 전망했으나 약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춘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우 내년에는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9월 출생아 수가 역대 9월 중 또 최저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는 올해 1명도 안 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결혼마저 역대 최저라 인구 절벽 가속화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9월 한 달 태어난 아기는 모두 26,100명. 지난해 9월보다 4,000명, 13% 넘게 줄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9월로는 가장 적은 겁니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출생아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 벌써 34개월째. 월별 사상 최저 기록 경신은 3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갖은 출산 장려 체계도 이런 추세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3분기 0.95명, 2분기에 이어 또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간으로도 지난해 1.05명에서 올해는 0명대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현재 인구 유지를 위한 합계 출산율 2.1명과는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인구 절벽 우려는 출산의 예고 지표인 결혼 통계만 봐도 뚜렷해집니다. 9월 결혼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20% 넘게 감소한 14,300건에 그쳐 역대 9월 중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또 고령화로 인한 사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역전이 되면 인구 절벽이 조금 더 가파르게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내년 3월 새로운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내놓습니다. 당초 인구 감소 시작 시점을 2028년으로 봤지만 이 시점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정부는 물론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까지 아이나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 예산을 100조 원 넘게 쓰고도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요. 출산 지원만으로는 안 되고 집과 일자리까지 종합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 0명대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단기간 내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 빅데이터로 출산과 결혼에 대한 국민인식을 분석해보니 출산은 언급 자체가 거의 없었고 올해부턴 결혼에 대한 언급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무관심을 넘어 출산과 결혼에 부정적이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부부 사이에 이야기할 때는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거나 결혼하는 그 자체, 가족을 이루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우 평가가 낮아져 있습니다. 결혼을 꿈꾸기 힘들 정도로 팍팍한 청년들의 삶이 근본 이유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뚝 끊기는 사회 경력, 부모의 삶을 저당 잡히다시피 해야 하는 사교육비, 여기에 내 아이를 맡겨야 할 기관들의 각종 비리까지 아이를 낳지 않을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아이가 다쳐와서 어린이집을 갔는데 CCTV를 봤더니 사각지대가 거의 절반이에요. 아이가 어떻게 해서 다쳐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100조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집과 일자리 등 청년층의 삶을 바꿀 종합적 대책이 없는 한 출산율 반등은커녕 결혼 인구마저 줄어들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 겁니다. 결혼 2, 3년 차에 대부분 출산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몇 년간 합계 출산율 0명대가 이어지는 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출산 해소보다 인구 감소 충격 대책이 먼저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국세청이 세금 없이 부모에게 거액을 물려받은 미성년 금수저 160여 명 등 모두 22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8월 이후 9번째인데 아파트 2채 가진 4살짜리, 채권에 7억 원을 투자한 고교생도 있었습니다. 소위 부동산 제야 고수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조사하는 어린 부자들은 모두 160여 명. 미성년자로 고가의 집을 가진 41명, 고액 예금을 가진 90명, 출처불명 자금으로 거액 주식을 가진 34명 등입니다. 4살 유치원생 A는 아파트 2채를 4억 원에 샀습니다. 당연히 대금은 부모가 치렀고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한 18살 고교생도 있습니다. 치과 의사인 아버지가 건물을 증여하자 사업자로 등록한 겁니다. 물론 증여세도 대신 내줬습니다. 편법 증여는 부동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외국계 은행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증여세 없이 3억 원을 받아 예금, 채권을 가진 초등학생, 대기업 임원 부친에게서 세금 없이 7억 원을 받아 회사차에 투자한 고교생도 있습니다. 주식 취득 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 미성년 34명 포함 주주 7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고액 강의료를 받는 소위 부동산 고수들도 21명이 포함됐습니다. 인기 강사들의 경우 수강료가 1,000만 원이 넘는데 이런 강연 소득으로 세금은 내지 않고 400여 채, 90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에 대한 변칙 증여와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편의점을 새로 만들 때 인근 편의점과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규제가 18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당 경쟁에 따른 매출 하락 등으로 영업난을 호소하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규제 요구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들입니다. 같은 상가에 좁은 간격을 두고 있거나 심지어 편의점 옆에 다른 편의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수익 감소를 이유로 신규 출점 제한 등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창업과 운영과 폐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자율규약을 만들어서 이번 달 내로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거리 제한을 포함할지 망설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과밀 현상 대책을 주문하면서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 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 업계에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은 담배 소매점과 같은 100m입니다.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미칠 정도로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가맹점주들은 요구해온 거리 제한에는 못 미치지만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입니다. 100m가 좀 아쉽긴 아쉬운데요. 저희는 150m, 200m를 생각하고 있는데 100m라도 뭐 없는 것보다 낫죠. 좀 아쉽지만 뭐 그래도 환영해요. 다만 자율규약안에는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심야 영업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브랜드별, 가맹점별로 계약 조건이 달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취업 시장에 입퇴양난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사도 물론 퇴사도 난리라는 뜻의 웃픈 신조어인데요. 취업률이 바닥인 고용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퇴사 현상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워낙 취업이 어렵게 들어간 회사일 텐데 퇴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구직 포털 사람인에서 최근 1년간 신입사원 채용을 한 기업 687개사를 대상으로 조기 퇴사자 발생 여부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66.2%의 기업에서 조기 퇴사자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조기 퇴사한 신입사원은 전체 신입사원 약 26%의 비율을 보였는데요. 입사 후 이들의 평균 퇴사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평균 5개월 만에 퇴사를 한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인턴 경험을 통해 취업을 하는 경우도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못 미치는 기간에 벌써 퇴사를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충격적인 근속기간은 통계청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8년 5월 기준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5.9개월로, 즉 설문에 참여한 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조기 퇴사가 빈번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처럼 취업문이 바늘구멍이라는 시대에 왜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나오는 걸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이 조기 퇴사자들이 회사에 밝힌 퇴사 이유 1위는 복수 응답으로 48.6%가 응답한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였습니다. 2위는 26.4%가 응답한 낮은 연봉 수준, 3위는 22%의 비율을 차지한 업무 불만족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기 퇴사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달리 생각하면 조기 퇴사율이 높은 건 취업이 어려워진 사회 현상과도 맞물린다는 거네요. 취업 자체가 힘드니 일단은 여러 곳에 지원서를 넣어보는데 합격한 곳이 막상 나와 맞는 회사도 아니고 여러 조건도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기 퇴사율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직장인들이 현재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람인의 또 다른 조사, 직무 탐색과 만족도에서 직장인 7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직장인들 중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46.6%나 달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직장인들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역시 취업난 때문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스로 희망하지 않던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묻자 45.2%가 적성과 직무보다 취업이 더 급해서라고 응답한 건데요. 2위는 14%가 응답한 취업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워서였고, 3위는 11.9%의 비율을 보인 원하는 직무와 내가 적합한지 알 수 없어서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이 급급한 나머지 일단 자신이 원하는 일과 상관없이 무작정 취업을 하다 보니 이처럼 자신의 일에 불만족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 중엔 취업을 준비했을 당시를 후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취업할 당시 후회되는 점을 묻는 질문 1위에 오른 응답은 34.7%가 응답한 미리 목표를 세워 준비하지 못한 점이었는데요. 33.6%의 응답률을 보인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점은 2위로 꼽혔습니다. 또 31.9%가 응답해 적성을 무시하고 여건에 따라 취업한 점은 3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후회되는 점을 살펴보니 자신의 목표와 직무가 적성과 맞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는 응답이 줄을 이뤘네요. 네, 그래서 직장인들은 다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꼭 고려할 기준으로 적성과 흥미에 따른 직무 선택을 가장 많이 뽑았는데요. 33%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2위는 24%가 응답한 직업 안정성, 3위는 21.5%의 비율을 보인 높은 연봉, 4위는 7.9%가 응답한 흥미 및 관심사였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4.2%가 취업할 때 진로 탐색과 직무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해서 취업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일깨워준 조사였습니다. 네, 살인적인 취업률 앞에서 적성과 진로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민 없이 무작정 지원을 한 결과가 바로 입퇴양난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취업에 앞서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호흡 고르며 고민해보는 것, 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